안녕하세요, 미디오빠입니다. 오늘도 미디오빠의 ASMR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좀 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정말 유의미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울 대표님 요즘 만나면서 전화도 이제 하거든요. 아울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전화 주시고 저도 전화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특별히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면서 경영에 좀 약하신 분들 계실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뭐 한샘 리하우스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지만 경영이 매우 어려워요. 제가 한샘 시스템 진짜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경영을 모르니까, 그리고 저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떤 뭐 사람을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라든지 이게 그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디자인 좋아가지고 그림 좋아가지고 그림 그리다가 인테리어 하고 재밌게 막 현장 막 굴러먹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엔요. 예. 근데 경영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한샘 시스템이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경영 자체에 힘을 들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 한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보다는 관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고 사람을 잘 다루고 동기부여를 잘 하면은 이렇게 조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일반 회사랑은 좀 틀리죠. 어쨌든 근데 저는 뭐가 됐든 경영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사람 그 인적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사실은 전 아울 대표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정보를 주셨고 네, 많은 걸 저한테 지금 전수에 또 주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잡소리 길었습니다. 제 채널이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십시오. 아울 대표님한테 허락은 받은 거고요. 저도 제가 사실 받은 거잖아요. 다 아울 대표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지금요. 예, 단순히 뭐 빵이랑 비타오백 사다 드렸어요. 김 팀장님한테 제가 진짜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김 팀장님이 다 하신 겁니다. 파트 1. 네. 네. 심지어 아울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그거 김 팀장님이 다 한 거라고, 디테일. 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네, 다시 사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사다 드린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한테 경영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저 디자이너라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인쇼 스타일이란 것에 빠져들었고 팬이 되었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아울 대표님 덕분에 진짜 대리점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다시 눈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디자인 회사로 가기에는 참 머나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 대표님께서
대표님 회사의 조직도를 저한테 그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디자인 회사로서 스타트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사실 디자인 회사가 이게 내가 가서 해보지 않는 이상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아울은 제가 지방 사람이라 잘 모르고 있었지만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아마 서울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본인의 기업 조직도를 저한테 공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나눠도 좋겠냐라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고, 그리고 아울 대표님도 흔쾌히 괜찮다, 그리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직 구성까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존에 우리 소규모 우리 업자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인쇼 스타일, 이 인쇼와 아울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다양한 고객들이, 이제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들이 생기면서 단순히 혼자 그냥 환경개선공사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직을 꾸려야 되고 디자인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저도 구독자분들께서 사실 접점이 없잖아요. 그런 성공한 업체의 뭐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속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가 팬심에 사로잡혀 이 짓을 하게 되었으니 참 저도 웃기죠. 덕분에 조회수를 잘 어그로 끌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적화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최적화는 그냥 단가 싸게 후려치는 게 최적화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아울 대표님이랑 얘기를 통해서 느꼈고, 경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직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려주신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잘 하시던 분들도 좀 비교를 보시면서 하시면 뭐 당연히 도움은 되실 테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죠. 이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엄청난 도움이 됐거든요. 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있어요. 이 실장님은 이제 회계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디자인 팀장, 우리 디자인 팀장님은 김 팀장님, 실명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올라온 목동의 32평 아파트 완벽한 디테일로 멋지게 풀어주신 팀장님이세요. 아울에 의뢰하시면 그 팀장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의뢰하세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근데 차마 그 영상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절 죽였어요. 그걸로 엄청난 코인을 타고 있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울 대표님도 보시고선 충격 먹으셨다고. 마치 인쇼가 다 한 것처럼. 근데 사실 인쇼 대표님은 거의가 아니라, 팀장님이 다 하셨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지만 미대 오빠님 그걸로 조회수 올리고 계신 것 같으니 내리는 거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무지로 인해서 잘못 알아듣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흥분하면 이게 귀가 이게 다친다니까. 네, 잘못 들으면 그렇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 팀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은 하나, 둘, 셋, 넷. 이 현이에요. 네, 현장. 아이고.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자, 7개 현장을 평균적으로 돌리고 계시고요. 자, 디자이너 한 분. 자, 디자이너 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또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여기는 디자이너가 또 한 분 계세요. 자, 그리고 감리자가 또 있어요. 자, 감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장이 이렇게 두 현장을 한 명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현장에 자, 이렇게 하시겠죠? 한 분의 디자이너가 현장을 2개까지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 디자이너분은 현재 상업 건물을 하십니다. 원래 그 대표님께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구찌가 큰 공사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포프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상업 건물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상업 건물을 하고 계세요. 상업이랑 건물.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많이 하신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의 어떤 히스토리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디자이너가 현장을 이렇게 치는데 감리가 여기 하나 붙습니다. 한 현장에 감리가 하나씩 붙어서 감리자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현장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현장에 디자이너 한 명과 그리고 감리 한 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총 팀이 뭐 ABC라고 할까요? 아니면 1팀, 2팀, 3팀. 그리고 이 디자이너분은 디자인과 감리를 직접 하십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총 3팀으로.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디자이너분을 모집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경쟁률은 세지 않더라고요. 네. 규모에 비해 200대 1. 네. 아, 대단합니다. 서울은 진짜. 네.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합격하셨는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디자인 팀장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리 팀장님에게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장님께도 보고를
보고를 받겠죠. 그리고 각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팀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리팀 보라색으로 할까요? 감리팀은 당연히 감리팀장님한테 감리팀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각 팀장님께서는 대표님께 보고를 합니다. 제가 진짜 신기한 걸 느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대점의 인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대점 저까지 해서 4명이에요. 네, 4명. 그래서 저희는 한샘 리하우스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역할이 좀 독특합니다. 한샘 시스템, 한샘 프로그램, 홈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영업을 단독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렇게 영업도 단독으로 하고 고객 관리도 단독으로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하시고 현장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저까지 이제 4명인데 저희는 이제 대점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는 디자인 전문 회사예요. 예, 전문 회사. 아울. 네. 펭귄처럼 되어버렸다. 하여튼 아울.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팀이 3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보고를 다 팀장님께 하고.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저는 전화가 많이 올 때는요 진짜 많이 와요.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본사에서도 오고 뭐 AS팀에서도 오고 그리고 우리 RD 분들한테서도 오고 그리고 고객들한테서도 오고 그리고 뭐 시공팀한테서는 안 온다. 예. 그런데 대표님이 저랑 제가 첫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 업자분들, 우리 같은 업자잖아요. 현장이 지금 7개가 돌아가요. 한 달에. 예, 평균적으로. 그런데 전화가 안 와요.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러셨어요. 예. 예전에는 전화 많이 왔는데 지금은 나한테 전화가 오지 않게 한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에 사업적인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표가 전화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뒤죽박죽. 예. 그래서 돈은 금액적인 거는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결제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팀에서는 우리 김 팀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고 보고를 올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감리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 실장님이랑 그리고 디자인 팀장님이랑 감리 팀장님께는 전화가 이제 꽤 가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대표님한테는 전화가 안 가요. 그래서 대표님은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느냐? 오전에는 거의 무조건 현장을 도세요. 네. 오전에는 무조건 현장을 돌아서 디자이너 만나고 감리 만나고 현장 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틀어진 게 없나, 잘 하고 있나, 그거를 직접 가서 감리 감독을 하세요. 사실 요 정도 되면은 대표는 잘 돌아가니까 신경을 안 쓰게 마련인데 그게 루틴이에요. 예. 제가 그날 졸졸 쫓아다닌 거거든요. 예, 그날도. 예. 그래서 오전에는
현장 감리,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미팅. 그래서 그날 제가 첫날은 저기였죠. 그 면접 미팅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고객 미팅 평일날 고객 미팅 하셨고, 그리고 고객 끝난 다음에 현장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서 영상에 담을 만한 현장을 선정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 디자인 팀장님이랑 그리고 해당 디자이너랑 같이 그 현장을 가세요. 세 분이서 동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상 촬영하시고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디자이너, 거기 담당한 디자이너에게 이제 이런저런 여기는 좋았고 여기는 좀 뭐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걸 또 거기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아쉬운 부분은 뭐 이런 거 좀 체크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좀 수정을 해드리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 대표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마무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마감 같은 거 이런 거 좀 더 신경 써야 대부분 그렇게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리콘 마감 좀 저기 한 거 뭐 이런 거. 어쨌든 디자이너가 하고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대표가 들어가면요 이게 현장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팀을 운영하고 계신데, 요 한 분은 사실 요 상업이랑 건물은 조금 공간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주택이랑 틀리게 어떨 때는 그 굉장히 공간도 이상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소품이라든지 아이템들이 되게 다양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거보다 어려워요, 상업이. 고객 니즈도 다 틀리고, 아파트는 하나 스타일이 있으면 그걸로 쭉 밀어도 되거든요. 근데 상업은 카페도 있지, 뭐 애견센터, 카페, 뭐 병원, 뭐 피트니스 클럽, 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작았다 컸다가 길었다가 뭐 네모냈다가. 그러니까는 여기에 계신 디자이너는 상업이랑 건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디자이너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긴 디자인이랑 감리를 직접 하시는 거죠. 요것도 좀 특이했고, 그래서 당연히 아울 대표님께서 가셔가지고 봐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팀장님 디테일 보셨죠? 디자인 팀장님. 디자인 팀장님은 그러면 뭐 디자이너들 저기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시더라고요. 디자인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팀 과장급이라고 그러나? 요 부분도 우리 대리급이라고 그러시나?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그 경력이 되시고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좀 더 하이엔드급 현장에 투입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하이엔드급. 하이엔드. 그리고 아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림을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하이엔드 시장. 그리고 여기는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디자인을 요하는 그런 현장들. 그리고 여기는 그냥 환경 개선 공사, 소위 말하는 뭐 평당 100에서 초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수 공사 쪽, 이쪽인데, 현재 아울 디자인이 지향하고 있는 쪽은 여기. 어차피 의뢰가 많아도 다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3개의 팀, 총 4개 팀이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대표마다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경영만 하셨던 분은 아니고 현장에서 4년인가 5년인가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구르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사실 성장 배경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대표님 좀 성장 배경 좀 알려주실래요? 해가지고 한번 쭉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어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개인사라 개인사라. 그런데 현장을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거 하셨어도 다른 거 하셨어도 일단은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뭐 더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사생활이라 약간 꼴을 못 보는 거 있죠. 꼴을 못 보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직접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약간 그런 타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인테리어 쪽으로 전향을 하시는데 전혀 여기랑 관련이 없는 학과 이쪽에 계셨는데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하셨어요. 목수 문다는 거서부터 그리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용역 데리고 가가지고 막 현장 가고 3시에 일어나 보신 적 있습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저도 용역 한 1년 했거든요. 3시 못 일어나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 일을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 이제 회사 사장이 그 시킨 거예요. 야, 너 용역 저기 어디 안양이 어디야? 거기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현장 데리고 가.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아니 용역은 현장에서 가까운 데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거기까지 3시에 일으켜 세워가지고 사람을 아니 이렇게 세운 게 아니지 3시에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시간에 못 맞추는 거예요. 서울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거기가 용역비가 싸다고 거기서 용역을 데려다가 픽업을 해다가 그 현장에 투입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 진짜 징하다 징해. 그래가지고 3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대요. 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 1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인테리어 회사를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굴러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는 거야. 저도 그거를 좀 느꼈어요. 저는 그걸 좀 아는 게 제가 미장반장님 한 1년 반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1년 반 동안 건물의 크고 작은 하자를 보잖아요. 그럼 눈에 띄어요. 그리고 현장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현장 마감이라든지 이게 자동적으로. 하다못해 뭐 자재 같은 거 오면 어디에 치워놔야 되고 이거 하려면 빨리 이걸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근데 또 한 10명 되는 업체에 들어갔는데 막내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경험 싼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게 슬슬 시작된 거야. 막내인데 일을 그러니까는 위에 사람들이 막내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야 너 와서 청소해 뭐해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청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뭐 하다못해 그냥 막내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또 약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그런 꼴을 못 보는 현장 안 돌아가는 꼴을 못 보는 그게 이제 또 온 거예요. 성격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관계가. 왜냐면 밑에 있는 애가 일을 밑에 것만 시키면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는데 일에 이제 일에 두서 말미 이런 걸 아니까 자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막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진짜 시공자가 하는 일을 때로는 막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맞았나 봐요. 이 팀워크가. 그래서 나중에는
한 몇 년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때는 이제 그 대표님한테 그랬대요. 저 이제 나가겠다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월급이 150 받고 200 받, 150 받고 다녔다고 그랬나? 이거 엄청 짜게 다녔어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 회사가 막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허드렛 일 많이 시켜요. 야, 너는 이제 현장에서부터 배워야 돼. 이러면서. 근데 봉급이 엄청 낮아요.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는 인테리어 목수 기능을 갖고 계신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분한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많이는 못 줘요. 그러니까 많이 안 주는 것도 있고 못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는 회사가 10명인데 150인가 200인가 받고 하여튼 근데 이때부터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일일이 적었대요. 이거 품값 얼마, 이거 자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했대요.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지. 요때부터. 예.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근데 꽤 오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대표님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대표가 야 내가 연봉 기억에 6천인가 준다고 그랬대요. 6천. 근데 그게 벌써 이제 이 아우를 차리기 전에 이야기니까 꽤 오래됐죠. 예. 그때 6천 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대표님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 다 하겠습니다. 저 6천 받으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고 저는 계획이 있어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예, 저의 어떤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대. 예. 이 영상 보신 업자분들 알 거예요. 연봉 6천이면 500이잖아요, 한 달에. 줄 수 있습니까? 예. 못 주죠? 예. 그러니까는 뭐 이건 뭐 단순히 뭐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니? 그러니까 꼴을 못 본다는 거. 그러니까 꼴을 못 보는 거야. 어? 골프나 설설 치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맨날 가는 거예요. 맨날 가서 보고 체크하고 계속. 그러니까는 주말에도 이제 저녁에는 시간이 된다고 8시 이후에는 전화해도 괜찮다고 해서 전화 드리면 그때도 그냥 일하고 계세요. 견적 내고 있고. 네. 막 상담 늦게 하고 있고 주말에도.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타겟팅 하는 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다양해요. 뭐 상호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구찌 큰 일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건물 쪽도 예 크게 하시고 아마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그냥 근거도 없는 헛소리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누굴 빨기 위해서 전 이미 엄청 빨고 있습니다. 네 인쇼를 엄청 빨고 있고 네 어그로 엄청 충분히 예, 하고 있죠. 근데 제 취지는 뭐냐 이 조직도를 공개해 주신 걸요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제 채널 특성상 잡설이 엄청 길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두 손은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아울 그 유튜브를 보면요 4천만 32평인가 30평이 샤시까지 해가지고 4천만 원짜리 공사 했다고 한번 나온 게 있었어요. 저도 봤는데 나는 여기 이제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긴 거지. 근본적 의문점. 그것이 무엇이냐? 최적화. 자, 업자분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솔직히 그거 4천만 원에 가능하십니까? 나는 4천 받고 못할 것 같은데. 4천. 근데 누가 또 악플 엄청 또 달아놨어.
더럽게 비싸다는 둥.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업자니까 알잖아요, 그거를. 이걸 4천만 원에 했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난 모르겠어. 근데 영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품은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최적화가 돼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는 최적화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많이 해본 타입은 아니에요. 처음에 인테리어 시작하면서 개인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 목수분들이라든지 잘 아는 분들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비즈니스 관계적인 느낌보다는 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네니까. 그러니까는 물론 진짜 실력 없는 분들은 오래 같이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 있고 그러면은 쭉 간다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최적화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프로 대 프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방이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쓰던 사람만 좀 쓰고 이런 게 있어요, 실력 좋으면. 그러니까 거기서도 벌어지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지금 스펙트럼 얘기하다 또 이렇게 나왔죠. 자, 최적화 얘기, 이거 얘기하다가 어쨌든 제가 한번 정리는 계속 해볼 텐데 귀결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길지만 알아서 1.5, 2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막도 없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상징적인 거는 이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팀장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뭐 시그니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서울 아파트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저 아파트고 저희가 저 아파트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갖고 가시고 여기를 하는데, 최적화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나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니 32평 30평 아파트가 샷이 포함해서, 전체 샷이 포함해서 어떻게 이렇게 받지? 물론 하긴 하지, 개인이 하면은. 근데 지금 이 현장을 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고요? 아울인데?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가가지고 큰 의미가 있을까? 지금도 바쁜데? 평소 굳이 이런 일을 치지도 않는데? 평소에 이쪽 위로 많을 거 아니에요, 일들이 사실. 대부분. 근데 이 일도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디자인 사무실 개념이 아니라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직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직원을 움직일 때는 어쨌든 이제 한 달 단위로 일을 끊어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견적이 들어오니까 시임사는 하겠죠. 근데 본인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 휴대폰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뭐 갤럭시 폴드 이것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플래그십 모델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안정적인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최적화가 너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일단 조직이 이랬고,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자는 거지. 최적화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는 조직이죠. 조직이 최적화되어 있는가? 근데 사실 저는 뭐 이걸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한테도 계속 제안을 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대표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 좀 디자이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딱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꾸려 보십시오. 근데 이게 쉽나요? 솔직히? 한 방에?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최적화라는 거는 제가 일단 키워드로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최적화. 근데 첫 번째가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은 근데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대표. 근데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씀이시기도 했지만 공개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의의가 뭐냐면은 인테리어 시장이 평당 100에서 멈춰져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브랜드 치고 들어오면서 여러 업자분들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디자이너도 사용을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고용해가지고 하지 않고 본인이라든지 그 시공자들 아니면 본인 직접 하시든지 그런 분들의 소규모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시던 분들 말고,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뭐 또 본인의 색채가 있으시겠지. 근데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차피 뭐 일하는 시장이 틀리고, 하다못해 누군가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뭐 아울 옆에다 차린다고 해가지고 뭐 아울이 뭐 무너지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이너 2명을 고용을 하고, 이분들은 당연히 어떤 분들이나 디자인 전공자여야 하는 거예요. 디자인 전공자,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공자. 그런 분들은 스펙이 기본적으로 뭐 3D 맥스도 여러 가지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게 3D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스케치업이랑 렌더링, V-Ray 렌더링, 그리고 CAD 당연히. 이거는 기능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인테리어 학과 나오신 분들은 다 하시잖아요. 툭툭툭 엄청 빠르다고. 그래서 이 2분을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게 현장이죠. 그러니까 현장. 그래서 시공이나 현장이나 뭐 마찬가지인데, 시공을 4명 인원을 고용을 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현장에 디자이너, 아니 2 현장에 디자이너 1명이 디자인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현장이 하나 있다면 당신이 직접 가서 띄워라. 그러면은 그 디자이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게 이제 스타트업 하는 그 회사 기준이 되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이 처음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5개나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은 뭐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제 생각엔 그래. 이 디자이너가 핵심이라고 봐요. 당연히 대표는 시공 능력이 되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근데 디자이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디자이너 출신 많이 없으실 거예요. 디자이너 출신이 없으시다고요. 근데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특화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표라고 해서 디자이너보다 디자인 감이 좋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거를 하느냐, 지금 인쇼가 돌을 뿅 던졌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팍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평당 100에서는 없었던 수요가 평당 150에서 200이라는 도장, 히든, 그죠? 히든, 무몰딩, 이런 거.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인쇼 스타일이라는 이런 게 생기면서 넓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존의 대표님들이 나 저거 할 수 있어.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디테일, 비례감, 뭐 톤 앤 매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요런 대표, 디자이너, 시공 요거를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 사실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꾸려보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 제가 코인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사실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각자 알아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팀을 먼저 꾸미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디자이너가 핵심이라는 거죠. 디자이너가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제 채널에서 그냥 숨기고 싶은 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진짜 말 잘못해가지고 진짜 그 방문기 파트 1 거기서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제가. 예, 아울에서 다 한 건데 바보 멍충이가 큰 결례를 범하면서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서 다행인 거지. 나 같으면 내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빌드업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빌드업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공유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셔라. 그리고 지금 디자이너 분들, 이제 디자인 회사를 차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차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셔라 이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본인이 디자이너 출신이라면은 시공자 한 분, 네, 을 같이 영입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라 라고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맞아요, 저도 인쇼 팬이기도 했고, 그리고 두 분의 행보가 같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쇼가 한방 꽝 크게 터트린 다음에 이 시장이 활성화된 거잖아요. 이 시장이 요게 예, 도장, 무문선, 무몰딩. 그러면서 9mm 문선이라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여전히. 아, 지방에선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아울에서 뭘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9mm 문선이라는 대안을 준 거잖아요. 예, 요게 부담스러우시면, 도장이 부담스러우시면은 같은 디테일로, 예, 같은 느낌으로 9mm 문선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전에는 이게 요 엔트리급, 여기라고 그러나? 심지어 살짝 밑에, 예, 요 엔트리급 공사도 해오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9mm 문선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저는 알아요, 제가 그 영상을 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100에서 150에서 200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걸 대중화시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20에서 130, 140 요 사이에 환경 개선 공사를 제외한 인쇼 스타일의 간결한 느낌, 라인 조명이라든지 그것도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안을 해준 게 이건 거예요. 아우리. 이건 아우리 제안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아울 대표님이 9mm 문선은. 그래서 지금 라인업이 100, 그죠? 그리고 100에서 150, 그죠? 그리고 150에서 200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250에서 350 디테일을 이쪽으로 내렸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봉 터졌죠. 그런데 여전히 지방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분들에게는 요것도 힘들었는데, 요건 인쇼가 터뜨렸고요. 요건 누가 터뜨렸습니까? 아울. 이분이 터뜨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9mm 문선이라는 거는 그래요,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무문선 무몰딩 히든도어 쓰고 있었어요. 이 영역에서 쓰고 있었다고 많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아씨 이미 해고 있었던 거라고. 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콜럼버스 보고 다리가 딱 세웠잖아요. 에이씨 저거 누가 모르냐고. 실행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자는 거야. 나는 또 흥분한다 또 씨. 안 그래요?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게 단순히 인쇼가 캐릭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아니에요. 내용이 없으면 뜰 수가 없어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뜬 거고, 둘이 협업을 하면서 대중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하드웨어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분들이 해왔던 작품을 보세요. 가성비를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가성비를 계속. 디자인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태로 남겨두면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폄하하고 비꼬는 거는 되게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하는 거죠, 진짜 나는? 아니, 언제 우리가 150, 200 공사를 했냐고요? 언제 우리가, 도장을 남의 집에다가 남의 돈으로 처발한 적이 있었냐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전화 오시죠? 그리고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왜 그러고 있냐고요? 보세요, 벌써. 이거 본인 조직도 공개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좀 공개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게 이게 항상 이 최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떤 이런 디테일, 금액적인 어떤 가성비 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최적화가 너무 궁금했던 거지. 최적화가. 그러면서 이제 조직 얘기가 나온 거고. 어쨌든 좀 머리 갑자기 또 튀어나갔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우리 특히 저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디자이너 분들,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저는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치고 경영을 배우고 나오신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너무 속상해. 우리나라 디자인 시장이 디자이너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 시장이에요? 인테리어, 저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진짜 인테리어 대학 저기 학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막 꿈을 펼치잖아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만. 그래서 막 국제공항 막 설계하고 앉았고 막. 에? 나도 그랬다고. 나도 산디과 들어가가지고 무슨 내가 막 아우디 막 그리고 있고 막 벤츠 막 컨셉카 그리고 있고. 꿈은 크다고. 꿈은. 근데 현실은 얼마나 그쪽 계열로 가가지고 내가 그걸 그리고 있냐고. 벤츠 들어가가지고 손잡이만 그려도 대박인 거지 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인정받기 힘든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역량을 펼치기 힘든 구조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산디과 나왔으면요 대부분 디자인 회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디자인 회사가 몇 개나 있냐고요? 없지. 그나마 저는 패션 쪽
또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유, 얼마나 카피가 많은지, 아유. 그나마 인테리어. 저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됐고, 이 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같이 디자인 학과 나오신 분들 생각하면요, 얼마나 척박해요, 여기가. 네. 디자인 한다고 해도 그걸 누가 인정해주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 사람. 예. 네. 업자분들 막 욕했죠. 어떤 분들은 막 욕했죠. 저거 지방에서 되냐고. 여전히 비싼 거 아니냐고. 가성비 좋아하고 웃기고 자빠지지 말고 있으라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럼 장사꾼이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났다고요. 근데 아울 대표님이 어떻게 했어요? 9mm 풀어줬잖아요. 여진이 인쇼 스타일의 어떤 그런 간결성 9mm 해줬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만 먹고 살았어요? 풀어줬잖아요. 그냥 써보라고. 그러면 그거 써가지고 까놓고 이분들이 조직도 보세요. 한 달 70개 합니까? 700개 칩니까? 지방분들이 원성이 자자하다고 그랬잖아요. 못 내려와 지방으로요. 그럼 서울 아울이 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저 구경시켜 주신데도 동선까지 계산을 하시는 거니까 최적화. 상징적인 건 좀 멀리 나가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욕하면서 히든도 왜 하고 앉아있어요? 왜? 아, 그거 워낙 해든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소위 찬물 견지고 재 뿌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밥그릇 뺏겨요? 이분들이 한 달에 서울에서만 7,000개 하고 지방에서는 뭐 3,000개 해가지고 다 먹고 있냐고요. 7개 한다고 7개. 말할 땐 더 좀 하겠지. 근데 대표가 현장 관리를 안 하고 놀아버리면 그 현장 터지는 거는 업자들이 더 잘 알잖아요. 풀어서 이득될 게 솔직히 까놓고 뭐 있었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잘한다 응원하고 인쇼, 그럼 또 다른 인쇼가 나오겠지. 또 다른 디테일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는 디자이너 뽑아가지고 히든 도어 무문 선물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저희도 해줄 수 있어요. 저희 디자이너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150, 200 도장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 스타일. 그러고 언제 그런 전화 받아가지고 했었어요. 고객이랑 단가 때문에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렀네. 이러면서 코인 타는 겁니다. 그랬다고요 그냥. 아유 씨, 나도 몰라. 아유. 할 말은 해야지. 까놓고. 현실 아니에요 이게 현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너무 멀리 갔어. 뒤집어. 자, 좋아. 돌아와. 자, 좋다 이거 프로그램. 더 이상은 안 돌아가네. 그래서 최적화. 그래서 조직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전기. 업자 쓰시죠 보통. 예. 근데 여기는 직원이에요. 여기 직원. 직영. 예. 건설하신 분들 아시죠? 직영의 의미를. 예. 건축하신 분들은 그냥 회사 직원인 거예요. 회사 직원. 이분한테 그 대신 이제 급여는 좀 많이 주시죠.
그런데 한 달에 7개를 친다. 그러면 전기 값으로만 얼마 나오겠어요? 전기 설비 값으로만 7개 치면요. 근데 여기가 그냥 단순 교체 작업이 아니잖아요. 라인 조명 달고 안전기 저쪽으로 빼고 뒤집어 까고 그거를 전문가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쫙쫙쫙쫙.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상업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원이 필요할 때는 외부 좀 더 끌어다 쓰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가 얼마나 잘 된 거예요. 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급 공사, 그러니까는 히든 무문선 뭐 이것도 있을 테고 단순 공사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있을 테고 그럼 7개 하면 한 현장에 그냥 평균적으로 200만 쳐도요. 100만 칠까? 한 100만 칠까요? 한 100만 치죠 뭐. 네. 그러면은 700이잖아요. 돈 1000만 원. 여기 최적화를 이렇게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최적화 일본 조직의 이 전기 직원. 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젊어요. 네. 내가 보진 않았어 사실은. 젊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근데 서울은 인적 인프라가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업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고용을 하는 거예요. 고용. 그리고 가구공장을 인수를 하셨어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가구공장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공장장이라든지 다 직원이죠. 그러니까는 가구를 저한테는 얼마에 생산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자기 공장에서 자기가 물건 떼오는 건데 얼마에 생산해서 그걸 뭐 얘기해봤자 뭐해. 네. 그래서 이 최적화가 여기 조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이. 조직을 잘 짜야 된다. 근데 확실히 지방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분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 이슈에선 이렇게 했는데 왜 넌 디테일 못 쫓아가? 무조건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선 이렇게 싼데 서울도 야 평당 해가지고 샤시 가지고 4,000인데 너는 왜 4,500 받아? 너무 그렇게 쪼시면 안 돼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지. 뭐 고객들도 왜 그래 자꾸. 견적 안 받아봐요? 10개 20개 받아보잖아요. 잘 선택하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본인이 또 선택하고 나서 또 뭐 뒤통수 맞았다고 저기 저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또 왜 여기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런 소리들 해지들 좀 마시고 좀 제발 좀 아우. 그냥 최적화. 그래서 오늘 최적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냐? 그건 아니죠. 제 말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최적화가 지방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최적화를 위해서 뭐를 하셨냐? 일단은 인쇼에서 디자이너의 필요성과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게끔 하는 금액대 형성을 빵 터뜨렸죠. 사람들이 여기 열광에 미쳐. 그런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했어요? 아울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요거를 원하시는 무몰딩 무문선을 원하시는데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언급했어요. 그 영상에서 9mm 문선을 쓰세요. 근데 또 누구는 그런데 이 9mm 문선 얇아가지고 뭐 가볍게 보이고 하지 말아요. 그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좀. (40mm) (60mm) 문선 붙이라고요. 그럼 그냥 몰딩 그렇게 해. 그냥
흥분했어. 아씨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뒤지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우리. 나도 내가 브랜드 시작되는 거 보고 겁나서 넘어온 거고, 브랜드가 시스템도 좋고. 잠식당한 거 몰라요? 구멍가게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구멍가게 억울해요? 경쟁력 못 맞춰서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럼 구멍가게 지금 하는 사람이 있어. 잘 품질이랑 가격, 종류, 서비스 편의점보다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브랜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브랜드가 다 잠식해봐요. 브랜드끼리 싸우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구멍가게는 다 죽었죠. 자, 그럼 브랜드가 많아졌어요. 편의점 예로 들을게요. 그 좋은 예일까? 자, 겹치죠. 시장 과부하되죠. 점주들은요? 결국 뭐가 생기고 있어요? 무인 생기고 있죠. 무인. 결국은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요. 인쇼 대표님 그랬잖아요. 야 니네 이거 이쁘니? 뭐 깔끔하고 솔직히 괜찮지 뭐 그 정도면. 안 그래요? 근데 너무 핫한 걸 또 들고 와가지고 오징어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어쨌든 브랜드를 오징어로 만들어 버릴 사람 있습니까? 브랜드의 시스템, 물론 이제 AS라든지 시스템 부분 공사도 해주는 게 또 브랜드예요. 그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제가 장점 얘기했잖아요. 그냥 브랜드라고 다 나쁜 건 또 아니야. 뭐 재벌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그것도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재벌이 있으니까는 경제가 돌아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먹고 사는 거지. 그것도 이상한 소리 좀 해주지 마셔. 어쨌든 오늘 제일 흥분한 것 같아. 마이크를 좀 떼야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들쑥날쑥 해가지고 소리가, 그죠? 네, 제가 좀 소리가 들쑥날쑥.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 우리는 그 뭐만 집중하면 되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최적화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최적화에만. 예. 시대의 흐름을 그냥 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싸 땡큐 좋다, 아 이제 평당 100짜리도 할 수 있고, 아 평당 130짜리도 할 수 있고, 아따 평당 150, 200도 할 수 있네.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디자이너도 살고 대표도 살고. 근데 여전히 현실의 벽인 최적화, 지방에서도 감당 가능하느냐, 요런 거라든지, 그죠? 네.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최적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최적화 요 조직 말고도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하드웨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그리고 에이 저거는 뭐 맨날 했었다고.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구전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라떼는 마리아 되잖아. 라떼는 마리아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잘났어. 그럼 인정받게 돼 있죠. 근데 객관적인 나의 상태를 몰라. 이게 나라면. 근데 여기에 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라떼는 마리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 안 돼요. 눈을 열고 귀를 열면 이게 보이는 거거든. 그럼 내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아울 대표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공개도 됩니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콘텐츠 이용하세요. 어그로 빡빡 끄세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쇼를 응원하고 그냥 팬심에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 언제 내가 150, 200 공사를 해봤냐고. 한 셈으로 150, 200 공사 쉽지 않아요. 예. 진짜 노력해야 딸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은 틀리겠지, 윗지방은.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예. 할 말 까먹었네 또. 그래서 어쨌든 최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울 대표님이 이거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업체 지방에서 많이 하는 업체들 많아지셔가지고 자리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그 지역에서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 공유, 그죠? 예. 근데 요거에 빨리 뛰어드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인지도 싸움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뭐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나누자 이건 아니고, 어쨌든 경쟁은 경쟁이고 차별화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쇼 그 아카데미에서도 그 인쇼 아카데미의 특별함,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건 이제 비밀 유지가 되겠죠. 어느 정도는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은. 그리고 하드웨어를 우리 인쇼 크루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만 해서 차별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차별점이랑, 그죠? 차별점이랑 우리만 먹고 살겠다랑은 조금 틀려요. 나만 먹고 살겠다랑은 틀려요. 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했으면은 인쇼가 무문서 무몰딩 히든도 가지고 갑툭튀 하진 않았겠죠.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울이 9mm 문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 두 팀의 행보가, 목적은 이미 대중화, 디자인 활성화, 여기에 목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를 크루에게만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차별화를 위한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싸 이제 우리만 먹고 살고 아싸 많이 팔아야지. 많이 팔을 거면 그냥 다 풀어버리지. 왜 크루한테만 줘?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새끼들 지네만 놀고 있네. 아니죠. 그 하드웨어 더 좋은 거를 개발하면 되잖아요. 또 즐겁게 재밌게.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는 이 하드웨어지만 우리는 이 하드웨어야. 얘네는 이런 스타일이지만 우린 또 이런 스타일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쇼가 한 달에 1000개, 2000개를 치겠습니까? 아울이 한 달에 10,000개, 20,000개를 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안다고요. 다. 저기 인테리어 저기 뭐 사무실은 저 정도 수준인 건 다 알아요. 이미 다 안다고. 근데 그거 가서 얘기하면 아이씨가 우리 안 한다고. 에이씨 이거 하자한다고. 하자 나는 거 아세요? 그럼 다른 거 좋은 거를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더 좋은 거 제안을 좀 해주세요. 그러지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거는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예. 그래서 아울 대표님이 풀어주신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걸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최적화는 일단 조직, 우리도 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저는 이거 갈 겁니다. 이거 사실 저한테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표님, 경영을 모르신다고요? 조직화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하세요. 네. 저는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공유했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 난 좋은 사람. 이건 아니에요. 네. 내가 미안해가지고 아울 대표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안 미안하겠어요. 나는 그냥 팬심으로 했는데 초대해줘가지고 다 알려주셨거든요. 빌드업 하는 거, 심지어 거기 들어간 싹 다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도 있었고요. 이건 우리 회사의 어떤 자산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공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지금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하드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아까 전에 통화하면서도 사실은 공개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저는 진짜 팬심으로 진짜 그런 건데 그냥 저기 저기 오리 백조가 막 이렇게 헤엄치잖아요. 우린 이것만 보고 있는 건데 나도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거 하드웨어 나오는 거 가가지고 이거 고객들이 궁금하겠지? 그래서 풀면 어떻게 했지? 왜냐면 궁금하잖아 나도. 그러니까 그걸 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데미지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게 찬물 끼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야. 아차. 이거 괜히 까불다가 안 되겠다. 그냥 정보 공유도 정보 공유고 이거 내 채널 한번 어그로 끌어가지고 한번 빵 띄워보려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위험하다. 내가 팬심으로 지금 나도 재밌고 너무 신나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 보세요. 리플 댓글 달아주시면 다는 거 봐. 신났어 그냥 막.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찬물을 그러니까 제가 적이 돼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궁금하잖아. 친구들 안녕. 이렇게 딱 해가지고 친구들 안녕. 근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저도 난 팬심으로 일종의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을 조심해야 되고 좀 저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거,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 거, 그런 거 이제 풀어가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겠어요. 사실 저는 사실 이주 대표님이랑 통화 한번 했거든요.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나도 너무 팬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설레가지고 막 네 이랬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못 던져가지고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 채널은 떡상한다. 근데 내가 잘못해봐 괜히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지.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네. 나도 뭐 생전 뭐 이런 거 안 하다가 유튜브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하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결례를 범했습니까? 우리 디자인 팀장님한테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네. 인쇼가 마치 다 해준 것처럼 착각을 한 거지. 착각을 내가. 근데 대표님 너그럽게 봐주셨고 어그로 영상으로 지금 떡상하고 계신데 저도 다 봤다고. 1시간 반짜리 다 봤다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근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바짝바짝 뛰면서 그냥 사실에 죄송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엄청 죄송해요. 그래도 영상은 네. 안 내. 영상 내릴까요? 자, 영상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잘못 어줍지 않은 팬심으로 이랬다가 괜히 이거 다 망가뜨리면 굳이 내가 이러지 않아도 두 분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괜히 문제 생기는 거면 저 그냥 내릴게요. 근데 내리지 마세요. 지금 대표님 저기 뭐야 채널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지금 몇천 회면 몇만 회인 거예요. 그냥 어그로 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안 내리려고요. 근데 이건 확실하게 그거 아울에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김 팀장님께서 이게 팀장급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 이분들도 내공이 있죠. 네. 200대 1이에요. 200대 1 여기 들어가려면 지금 그러니까 애지간한 분들이 오는 데는 아니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팀장님 하신 거니까 하여튼 말이 엄청 길었습니다. 네, 엄청 길었습니다. 몇 시간이야? 몇 시간이야 이거? 나 몇 시간 동안 찍냐? 1시간 20분 미쳤네. 이 봐라 또 이렇게 됐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상이 떡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떡상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응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를 좀 디자인 회사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의 좋은 예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그 기공의 직원화 그리고 가구 공장의 이건 좀 힘들죠. 예, 가구 공장 이거 뭐 인수한다든가 이건 진짜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또 1시간 30분이 됐는데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잘못하면은 제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저기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도 빨리 들어가서 자야죠. 내일 아침 일찍 저희 목수 팀장님이랑 서울 또 한번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시공팀 팀장님들 가셔가지고 현장을 체크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활용은 최대한 어그로를 끄십시오. 그러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도 빨리 준비를 해서 저도 예,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저는 한샘이기도 한데 이건 목공 분야잖아. 또 목공 분야. 예. 한샘이 보고 계시면 네, 하여튼 목공 분야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빠르게 지금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우리 목공 팀장님 뭐 이렇게 그래도 도장 팀장님 목공이 사실 핵심이고요. 도장은 지금 도장이 바지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도장. 그래서 각 공정별로 우리 파트너로 일하고 계신 우리 팀들 가서 다 확인시켜 드리려고 안 그래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시와 아울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욕해서 좋을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편의점 잡아 맥히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다 사는 거죠. 업자 살고 디자이너 살고 예. 그리고 우리 고객들도 다양한 디자인을 이제 금액에 따라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너무 길어졌어요. 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막 5-6시간도 갈 것 같아. 그래서 끊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걸 또 해야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